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완전히 밤낮 지금 바뀌어서 살아요. 첼시의 경기도 새벽 4시에 했죠. 오늘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새벽 4시에 했잖아요. 세계 클럽 월드컵 대회 이제 라스트 파이널 게임만 남았습니다. 이번 세계 클럽 월드컵 대회 준비하면서 세계 명문 팁 히스토리, 그리고 헤드 코치에 대한 얘기, 포메이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스타 선수에 대한 두루 살필 수 있었던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라이브로 한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 이렇게 해외 명문 구단의 관심과 사랑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말이죠. 신문선의 꼬리에 골수 팬들, 채팅방에는 레알 그리고 PSG를 응원하는 격려문과 그리고 감독의 전술 포메이션 비판하고 칭찬하고 아주 쑥덕쑥덕 아주 뜨거웠습니다. 신문선의 꼬리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방송입니다. 채팅방에 팬이 올려주신 질문에 저는 성실하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히스토리, 감독의 코칭 철학 이런 걸 풀어서 인간 AI 신문선의 머리에서는 세계 축구의 흐름 그리고 역사 이런 것을 버무려서 맛있는 대한민국의 히트 상품인 축구 비빔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4시에 있었던 PSG와 레알의 경기,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팬들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긴장을 시켰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여니까 김 빠진 사이다? 정말 아쉬움이 컸죠. 레알 마드리드 전반 시작하자마자 기세 좋게 PSG를 몰아치는 듯 했지만 어이없는 첫 번째, 두 번째 골을 내주죠. 내줬던 원인은 뭘까요? 레알 마드리드 3-4-2-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섰던 3백 라울 아센시오, 스페인 선수죠. 그리고 리디거 선수, 이 두 선수가 첫 골과 두 번째 골, 골문에서 볼을 터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키핑을 잘못해서 이것이 페널티 거리 안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끊어가지고 말이죠. 골을 터뜨렸죠. 결국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빌미가 됐던 겁니다. 세계적인 선수도 저렇게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무기력할까? 90분 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반면에 포메이션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에서는 베티냐, 네베스 선수의 볼 배급과 엄청난 운동량으로 소화하는 기동력의 압도, 이것이 바로 레알을 압도하는 승인이 됐던 것이죠. 오늘 사실은 경기 전에 이목을 집중시킨 선수가 있었죠. 음바페 선수죠. 음바페 선수는 레알로 이적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자신의 전 소속팀인 PSG와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을 제기해서 싸워왔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머니죠. 돈이죠. 이적한 이후에 자신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형사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최근에는 형사소송은 취하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그만큼 음바페 선수가 갖고 있는 자신의 전 소속팀에 대한 서운함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소트리가 있으니까 경기가 더 재미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바페의 복수, 이것이 이뤄질 것인가? 돈의 싸움, 음바페 자신의 친정팀과 경기에서 독을 갖고 뛸 테니까 레알에 또 승산이 있다고 거는 팬들도 은근히 많았을 겁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 오늘 전술상의 압도적인 우세였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쓰면서 파리 생제르맹 가장 두드러졌던 장점은 포백의 오른쪽에서는 하키미 선수, 정말 대단한 스태미나와 대단한 스피드와 대단한 기동력을 갖고 있었던 하키미 선수, 모로코 선수죠.
터치라인을 기차의 레일과 같이 말이죠. 평행으로 내달리면서 골문 앞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수비는 2, 3, 많아야 3입니다. 공격이 7입니다. 그러면 왜 하키미 선수가 이렇게 펄펄 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사비 알론소 감독의 포메이션에 문제가 있었죠. 자, 음바페 선수를 최전방에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를 받치는 곤살로 가르시아 스페인 선수죠. 그리고 비니시우스 선수, 브라질 선수. 이 선수도 대단한 선수죠. 삼각형으로 했습니다. 운동장의 터치라인 쪽은 이쪽에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 형태로 음바페를 받치려고 했던 이 구도는 오른쪽에 바로 터치라인 쪽에 공간을 내줬고 이것이 바로 하키미 선수에게 뻥뻥 뚫리는 구멍을 내줬던 것이죠. 하키미 선수의 줄기찬 공격의 침투와 찬스 메이킹과 그리고 흔들어대는 플레이에 레알의 3백은 허무하게 무너졌죠. 그리고 골키퍼, 쿠르도아 골키퍼. 무려 2m나 되는 벨기에의 이 세계적인 골키퍼도 무려 4골을 내줬던 겁니다. 참 축구 신기하죠. 똑같이 11명이 뛰는데 어느 지역은 구멍이 뻥뻥 나고 어느 지역은 짜임새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축구의 전술의 가장 중요한 포메이션의 이유가 되겠죠. 사비 알론소 감독 레버쿠젠 시절에 2023-24년 시즌에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초로 무패로 우승을 거둔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25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죠. 자신의 친정팀인 레알이 최근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또 망신살이 뻗치니까 2025년 올해죠. 5월 달에 사비 알론소를 선택한 것이 바로 레알이었습니다. 사비 알론소 스페인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뛸 때 사비 알론소는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선수였습니다. 피를로, 페르난도, 레돈도와 더불어서 3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좌우측으로 갈라주는 패스의 성공률, 롱패스인데도 80%가 넘고 그리고 축구의 지능이 높아서 경기를 컨트롤할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레알 시절에도 그랬고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팀으로 이적을 해서 가는 팀마다 우승을 쓸어 담았던 사비 알론소 감독. 리버풀에 얼마나 크게 기여를 했습니까? 그리고 레알에서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부활을 꿈꿨던 사비 알론소 오늘 4골을 허용하면서 힘없이 주저앉았죠.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 엘리케 감독 2023년에 계약을 해서 2025년 재계약했죠. 연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세계에서 강한 수비를 자랑한 인테르를 하나, 둘, 셋, 넷, 5골, 5대0으로 묵사발을 냈잖아요. 한 골이 터질 때마다 엘리케 감독은 10대 애처럼 하늘을 찌르는 큰 동작으로 골 세레머니를 했는데 오늘도 레알 마드리드를 골 넣고 4골이 터지는 동안 똑같이 챔피언스 리그의 골 세레머니 하듯이 만면에 웃음기 있는 얼굴로 하늘을 찌르는 세레머니를 했던 겁니다. 5개 우승에 도전합니다. 세계 클럽 월드컵까지만 우승하면 자 챔피언스 리그 우승했죠. 프랑스 1부 리그 했죠. 그리고 프랑스의 2개 대회 또 있거든요. 그 2개 대회까지 싹쓸이를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엘리케 감독이 와서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구단 창단 이래 첫 챔피언스 리그. 제일 유럽에서는 큰 대회 아닙니까? 첫 챔피언스 리그 크라운을 따온 역사의 기록을 남겼고 그리고 4개 우승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세계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을 하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프랑스 축구의 중심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최초이자 영원히 깨질 수 없을 기록을 역사의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에서 덴벨레 선수
또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고 그리고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를 결승전을 대비해서 아끼는 걸까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덴벨레에 대한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모든 자료를 제가 뒤져봤습니다. 엉뚱한 기행도 많이 했고 또 매일 훈련장에 지각을 하고 속색이고 2024-25 시즌 득점왕 그리고 2006년과 2007년에 분데스리가 올해의 신인 선수 바르셀로나 시절에 일본인 외모 비하를 해서 2021년, 2022년 시즌 바르셀로나의 후원이 끊겼던 사건도 참으로 저는 마케팅을 한 사람으로서 크게 시선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본의 라쿠텐과 코나미라는 회사가 후원금 2,700억을 중지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기행을 하던 덴벨레 선수 28살 확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뀌었느냐? 이유가 뭘까?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장가 갈 때도 말이야 누구도 몰랐대요. 어느 날 갑자기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덴벨레의 기행. 자, 결승전에서 덴벨레는 어떤 활약을 할지 그리고 첼시는 파리 생제르맹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첼시 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첼시 팀은 대진운도 좋아서 힘든 팀은 다 피해서 왔죠. 그리고 첼시 팀은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파리 생제르맹의 총력전을 아마 전개할 겁니다. 전쟁입니다. 첼시 팀의 경기 분석하는 옵타인가요? 이런 회사에서는 첼시가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경기력의 요인들, 변인들 갖다 코딩을 해서 넣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팀을 우승 후보로 꼽습니까? 첼시? PSG? 자, 스포츠에는 기세가 있죠. 골프 선수도 한 번 우승하면 쭉쭉쭉 차고 갑니다. 축구도 그렇습니다. 전북이 그렇잖아요. 두 번의 고비가 있었죠. FC서울과 울산 경기. 그런데 한 경기 울산은 역전을 시켰고 FC서울과는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터뜨려서 무패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기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기세냐, 첼시의 힘, 또 첼시의 압박이냐. 이 결승 경기는 국내 축구 팬들을 흥분시키는 명승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경기도 역시 새벽 4시입니다. 신문사는 이 경기도 팔로우 할 겁니다.